녹화. 네, 녹화를 시작을 하고 반갑습니다. 학번과 이름 남겨주시고요. 요거 동영상 보고 합시다. 빨갛게. 이렇게 됐죠? 빨갛게 돼야지 녹화가 시작입니다. 자, 학번과 이름을 남기시고. 안녕하세요, 오소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소희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예전의 제 마인드맵과 현재 제 마인드맵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제가 마인드맵을 처음 접했을 때 한 4개월, 3개월 정도 작성을 했을 때의 마인드맵이고요. 이 마인드맵은 현재 요즘 최근에 작성한 5월에 작성했던 마인드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마인드맵의 6가지 원칙을 모두 적용한 그런 완벽한 마인드맵을 작성한 줄 알고 계시는데 저번에 3P 자기영역연구소에서 그 양재나비 독서 모임에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았던 그런 마인드맵을 계속 작성을 하면서 성장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동영상을 찍어서 좀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예전에 제 마인드맵이에요. 그 김형환 교수님 의 강의를 들으면서 작성을 했던 마인드맵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마인드맵의 6가지 원칙 중에서 색상을 이용하는 부분은 그때도 잘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가지에서 나오면 파란색으로, 그쵸? 분홍색 가지로 나오면 전부 다 분홍색 가지로 이렇게 색상 배열은 그때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주황색 가지에서 나오면 주황색 가지로 뻗어나가고요. 노란색 가지로 나오면 노란색으로 뻗어나가죠. 그 부분은 마인드맵에서 이야기하는 색상으로 덩어리를 주는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 부분은 예전에도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단지 예전 마인드맵에서 가장 되지 않았던 부분은 일단 첫 번째 가지치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작성하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미지를 단어보다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수 있는데 이미지의 사용이 잘 되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도 보시면 책을 읽고 나서는 실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문장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으면 책 그리고 가지를 치면 실행이라고 2글자만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 한쪽 가지에 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가지에 새로운 한 가지 담기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치기가 연이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례에서 애플이라고 작성을 하고 맥킨토시, 아이팟 뭐 그런 식으로 아이폰 이렇게 해서 또 가지를 칠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문장보다는 단어를 통해서 가지를 세분화시켜서 반복해서 나눠 나가는 것이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 좌뇌를 활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긴 문장들이 모두 다 머릿속에 기억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짧게 작성을 하면 우리는 그 단어의 흐름과 가지치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연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로 작성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세히 제가 오랫동안 마인드맵을 배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장을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인드맵을 보시면 내 다이어리에 들어갈 것의 목록을 이렇게 쭉 단어로 작성을 한다든지 자기 관찰, 셀프 자기 관찰, 시간 목표 점검, 피드백,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은 무엇이 있는지를 가지로 계속 작성을 해 나갔죠. 그래서 훨씬 보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기억해내기도 훨씬 편하게끔 될 수 있겠죠. 네. 이 마인드맵이 좋지 않다라는 마인드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작성할 땐 누구나 내가 아는 한도에서만 그 마인드맵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처음부터 6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처럼 그냥 마인드맵이 재밌고 마인드맵이 신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그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시고 꾸준히 계속 작성을 하다 보면 저절로
뭐 책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접하는 게 아니고 혹은 또 마인드맵 과정을 따로 배우셔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왜 문장이 아니라 단어여야 하는지, 왜 색상이 덩어리감을 준다고 하는 건지, 왜 글자보다는 이미지가 더 많은 것을 기억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분들의 마인드맵과 본인의 마인드맵을 비교해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용기 내서 나만의 마인드맵을 차곡차곡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예전부터 썼던 마인드맵 여기 이렇게 쭉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색상을 칠했던 것도 있고 그림만 그려놓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계속 있죠. 네. 이런 걸 쭉 모아놓고 나니까 나중에 내 마인드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과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에서 오늘 요거 마인드맵, 그쵸? 마인드맵 요거 하나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봅시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2개 볼 거예요. 자, 요것도 봅시다. 잘 보이시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뇌와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역시 세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경세포, 뉴런입니다. 그런데 생김새는 일반 세포랑 아주 달라서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생겼군요. 외계인의 머리처럼 생긴 게 세포체, 머리에 촉수처럼 달린 게 수상돌기,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건 축삭돌기입니다. 다른 세포랑 다르게 뉴런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걸까요? 마치 복잡한 전선의 그물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전선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감각 신호와 운동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신경세포의 연결망을 커넥톰이라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뇌과학자 세바스찬 승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보다 위대하다. 당신은 당신의 커넥톰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뇌는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식물을 생각해 봅시다. 식물에는 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왜 뇌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동물은 움직이기 위해 신경과 뇌를 진화시켰습니다. 동물이 진화하면서 그 움직임도 다양해지고 그와 함께 신경도 더욱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하면서 신경이 모여 신경절이 됩니다. 눈, 코, 입, 귀 등 감각기관이 집결한 머리에서는 신경절이 더욱 진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그물처럼 생긴 복잡한 신경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뇌를 위에서 보면 좌뇌와 우뇌로 나뉘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크게 뇌간, 간뇌, 소뇌, 대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간, 간뇌, 소뇌, 대뇌.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뇌간은 가장 원시적인 뇌로 호흡, 순환, 소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뇌간이 손상되면 치명적입니다. 뇌간의 뒷부분에 큰 호두처럼 달려있는 것이 소뇌인데 운동을 조절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은 다 소뇌 덕분입니다. 간뇌는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이 있는 곳으로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분류해서 전달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라우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또한 인간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다양한 생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우리 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뇌는 크게 안쪽의 변연계와 바깥쪽의 대뇌피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연계가 감정의 뇌라고 한다면 대뇌피질은 사고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연계에는 해마와 편도체 등이 있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주로 감정을 담당합니다. 기억이야말로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맹수에게 물린 기억이 맹수에 대한 우리의 공포라는 감정을 결정하고 따라서 이러한 기억과 감정은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뇌간과 간뇌가 현재의 생존을 조율한다면 변연계는 과거의 정보에 감정을 입혀 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대뇌피질은 미래의 전략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뇌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생존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시킨 거죠. 생존의 전략을 확장하면서 의식과 자아가 탄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뇌피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 앞쪽 전두엽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소위 뇌 속의 뇌라 할 수 있습니다. 뇌 위쪽 두정엽은 감각과 느낌을 관장하는 중추입니다. 옆쪽 측두엽은 언어, 기억, 청각, 후각 등을 담당하고 뒤쪽 후두엽은 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뇌는 크게 뇌간, 소뇌, 간뇌, 대뇌로 나뉘고 대뇌는 다시 변연계와 대뇌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뇌는 신경계의 사령탑이고 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 뉴런이며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곳이 시냅스입니다.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죠. 뇌는 동물의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진화했고요. 뇌는 형태상 대뇌, 소뇌, 간뇌, 뇌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치 하나의 축구팀처럼 각각의 선수 혼자서도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로 팀플레이를 합니다. 이처럼 뇌는 너무나 중요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우주의 96% 정도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뇌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도 적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남겨진 미답의 우주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자, 오늘 시작할 때 우리 동영상 몇 개 본 거죠? 우리 시작할 때 동영상 몇 개 본 거지? 2개. 그렇죠. 2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요거 일단 2개.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동영상 오늘 2개를 봤어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가? 하면서 봅시다. 녹화가 잘 되고 노트북 있는지. 지원받고 게임 그렇죠. 요거 빨강색이 돼 있으면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3분 11초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로 취업하자. 빨강색이면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우리 일단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하신 거 점수를 열어놨어요. 점수 확인하셨나요? 지금 중간고사 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쵸. 여러분들 아주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점수 확인하시고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왔네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간고사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뭐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도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시험 보셨는데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필기를 안 하시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일주 동안 막 6개 과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목 순위가 막 저기 뭐 끝에 있거나 막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평균 점수 평균은 반올림에서 18 그러니까 17.5점 정도 됐고요. 표준 편차는 6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됐습니다. 잘 하셨어요. 만점자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분인가 5분인가 계셨어요. 만점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순위 뭐 이런 거는 저한테 이제 어디가 틀렸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시험이 조금 어려운 것은 필기를 안 하시면 시험 보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오늘도 또 할 건데 동영상 이런 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를
프린트를 해서 차곡차곡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을 잘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출석을 안 하시면 그 주차에 이제 필기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잘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과목이 이제 뭐 6과목 중에 막 6이 이렇게 좀 전공 과목 우린 교양이니까 밑에 이제 뒤에 순이면 이제 조금 성적이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기말고사도 요렇게 치면 될까요? 뭐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되고 뭐 건의사항 있는지 몇 분 여쭤볼까요? 봅시다요. 어, 진혜린? 혜린이? 진혜린? 진혜린? 이소희? 이름이 보이시네. 진혜린? 이소희? 진혜린? 이소희? 강동원? 강동원? 은유리? 예, 은유리 지금 학번 당이셨는데 은유리? 뭐 궁금하거나 건의사항이나 그래서 기말도 요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떠실까요? 기말도 요렇게 하면 될까요? 아, 좋습니다. 예, 예.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예. 그래서 뭐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좋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온라인 수업인데 해보니까 매주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정이 들고 정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이 이렇게 필기를 중요시 하다 보니 또 더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2학기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2학기 시험 범위는 오늘부터 하는 게 시험 범위고요. 그래서 9, 10, 11, 12, 13, 14주차 시험 치고 그다음 기말고사. 그래서 기말고사 이날 칩니다. 그렇죠? 같은 식으로 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서른문항. 그렇죠? 서른문항 똑같은 식으로 칩니다. 그래서 필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타 건의사항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17.5점, 반올림하면 18점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 6점입니다. 잘 하셨어요. 아이고,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주차인데 녹화를 잘하고 있나? 그래서 필기하십시오. 그렇죠. 제가 필기하십시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필기하세요 이런 거. 그렇죠? 필기하신 분들, 그렇죠? 필기하십시오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시작할 때 우리 무슨 사고 기법을 본 거죠? 우리 시작할 때 동영상 2개를 봤어요. 시작할 때 2개를 봤는데 처음에 어떤 거에 대한 동영상을 봤죠? 이거 알아야지. 구주치 마인드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거지. 9주차 수업을 시작할 때 시청한 이게 뭐야? 는영? 수빈이? 는영이 뭐지? 는영? 응.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이런 거지. 9주차 수업을 시작할 때 시청한 동영상에 제시된 사고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사고기법이 뭔 거죠? 지금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9주차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시청한 사고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사고기법은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지? 이 시험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다음 중 이런 것은 이럴 때 뭐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지? 9주차 동영상 수업 시작할 때 시청한 도치 마인드맵. 그러니까 제가 다음 중 마인드맵에 옳은 것은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9주차 수업 시작할 때 시청한 동영상에 제시된 사고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게 마인드맵이다. 이런 거 필기하셔야 돼요. 동영상 마인드맵.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2는 뇌과학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의 취지, 사람의 정신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분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가? 그 다음에 뇌과학자분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가? 이게 2가지 큰 취업의 취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하기 위한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수업 목표가 크게 3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창의력, 뇌과학 측면에서의 창의력,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우리 훈련을 해보자.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뇌과학에 대해서 봤는데 자, 그 뇌과학 그 동영상에서
우리의 뇌가 그 대뇌, 소뇌, 그치? 간뇌, 뇌간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간뇌는 컴퓨터의 어디와 같다라고 했죠? 그 동영상에서 시청하신 분? 간뇌는 마치 컴퓨터에서 어디와 같다라고 했어요. 어디와 같다고 했죠? 이런 거 알아야지. 간뇌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동영상 잘 보신 분 계신가요? 컴퓨터에서 어디와 같다라고 했죠? 간뇌는 컴퓨터에서 어디와 같다. 어디와 같다. 기억나시는 분? 라우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영상에서 기억나시나요? 라우터. 동영상 잘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동영상에서 조금 가물가물했나요? 아하. 그럼 요거 하나 알읍시다. 간뇌라는 것은 라우터와 같다고 했어요. 컴퓨터에서. 한번 동영상 한번 잘 시청해 보세요. 라우터 적어 주십시오. ROUTER. 이게 뭐냐? 컴퓨터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장치이다. 패킷의 위치를 추출하여 그 위치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고 경로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다음 장치로 전달한다. 최적의 경로는 일반적으로 가로 빠르게 통신 가능한 경로이므로 최단 거리일 수 있지만 돌아가는 경우 고속 전송로를 통하여 전달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개 역할을 해주는 장치이자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라우터, 간뇌. 간뇌는 컴퓨터의 라우터와 같다. 잘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거 동영상에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가물가물한가요? 그러니까 간뇌가 왜 그러냐면 우리 배웠잖아요. 외부로부터 온 감각을 간뇌를 통해서 대뇌 피질로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도 간뇌를 통해서 운동 영역으로 가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 그치?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이런 거를 중개 역할을 하는 게 간뇌예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 간뇌는 라우터와 같다고 했어요. 자, 그거 하나 필기하시고 간뇌는 컴퓨터에서 라우터와 같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우주를 정복한 국가가 몇 세기의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몇 세기라고 나왔죠? 몇 세기에는 우주를 정복한 국가가 몇 세기를 정복한다고 그랬지? 몇 세기라고 그랬죠? 20세기인가요? 아니지. 우주를 20세기. 기억나. 서진이 일단 대답해줘서 감사하고. 그쵸? 20세기. 그때 뭐가 20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달나라를 누가 먼저 정복하냐? 우주의 그 인공위성을 누가 먼저 쐬오느냐? 이게 1900년대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거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뭐 스푸트니크, 그치? 그다음에 달 착륙선 쏘고 이래가지고 미국과 소련 경쟁을 하잖아 서로. 그래서 20세기에는 누가 먼저 우주에 이 달에 가고 이런 게 이제 서로 경쟁을 한 거야. 근데 21세기는 어디라고 그러죠? 21세기는 뭐를 정복한 국가라고 그랬죠? 21세기는 네, 그거 아셔야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20세기에는 우주를 정복한 국가가 세상을 지배한다. 즉 우주를 정복한 국가가 20세기를 지배했다. 그치? 근데 21세기는 뇌를 정복한 국가가 세상을 정복한다. 요 색이 알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9주차 수업 시작할 때 시청한 동영상에서 21세기는 우주를 정복한 국가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였다. OX 동영상에서 21세기는 우주를 X 알겠죠? 이런 거 알아야지. 그래서 20세기는 미국과 소련 이런 나라가 서로 인공위성을 쏘고 그치 달나라에 그치 사람을 보내고 이런 거를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우주를 정복한 국가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다 같이 우주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고 사람을 쏜 거지. 근데 21세기는 다 같이 지금 뇌과학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간뇌는 라우터라고 동영상에서 표현을 했다. 컴퓨터의 라우터와 같다고 하였다. 이런 거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0세기는 우주를 지배한 국가가 정복한 국가가 세상을 지배한다. 21세기는 뇌를 정복한 국가가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프랜시스 클릭 들어보셨습니까? 왓슨과 클릭에서 나오는 클릭 들어보셨나요? 왓슨과 클릭 DNA 이중나선 구조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적어봅시다. 그래서 9주차 수업 시간에 그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서 생물학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꿨잖아요. 분자 생물학이라는 그 DNA라는 분자를 연구할 수 있게 해준 거지. 그런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릭이 신경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신경과학.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신경해부학 이런 거를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쵸?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고향에 온 느낌이다 하면서 연구소에서 일을 걔를 컴브리를 떠나고 여기로 오는데 신경해부학을 독학하고 신경과학의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멋지죠. 신경과학. 그래서 이거 신경과학 안에 많은 하위 분야가 서로 동떨어진 채 상호 교류가 없었고 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뇌를 약간 암상자. 그때까지는 그냥 행동만 연구한 거지. 근데 뇌 연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신경생물학자들은 의식을 금기주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현상을 이런 분자생물학 이런 걸로 연구를 한다는 게 그 약간은 조금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거지. 근데 그분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시각 자극 이런 거. 뇌에서 주황색의 자금 구역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패턴을 보여준다. 크릭은 인간의 두뇌 기능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MRI, fMRI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사람 두뇌 기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획기적인 발전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런 거 분자생물학 이런 새로운 연구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의식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해서 요거 9주차 수업 시간에 그쵸? 프랜시스 클릭 우리 DNA 이중나선 구조 왓슨과 클릭할 때 그 클릭이 신경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그쵸? 요런 것도 필기를 합시다. 멋지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주차에는 뭐를 하냐면 이거예요. 9주차부터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제 수호 기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거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브레인 라이팅 요 세 가지를 오늘 할 건데 학교에서 뭘 해보셨나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맵 어떤 거 해보셨습니까? 어떤 걸 해보셨죠? 녹화를 잘하고 있나? 마인드맵 이런 거 했죠. 그쵸? 그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주차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초중고 학교를 다니면서 뭐 과학 시간에,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이런 사고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 사고 기법을 누가 개발했고 어떤 취지로 개발했는가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이래서 개발이 됐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시작할 때 동영상 2개 봤어요. 처음에 본 거는 마인드맵. 두 번째 본 거는 이제 뇌과학 연구. 그치? 브레인 오디세이. 그 시작. 그래서 정리를 했죠, 정리. 그래서 그 간뇌라는 거. 이것은 감각 정보가 대뇌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운동 정보가 대뇌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 이래서 여기는 컴퓨터에서 라우터와 같다. 중개 역할을 하는 거. 그거와 같다. 그다음에 20세기는 우주를 정복한 사람들이 우주를 정복한 국가가 20세기를 지배한다. 뭐 이랬다면 그 뇌를 정복한 국가가 21세기 세상을 지배한 그만큼 21세기 지금이잖아요. 지금 2025년 21세기는 뇌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 많이 발달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특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기타 이런 사고 기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이제 누가 개발했고 왜 개발했냐. 이 취지를 보면 회의를 하면 안 돼. 뭐 이거는 지금 뭐 비용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동력 때문에 안 됩니다. 등등등 안 되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그 회사의 CEO셨어요. 알렉스 오스본. 그래서 그분이 회의를 갔더니 너무나 안 된다는 너무나 억압적인 분위기가 많아서 야, 이래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사고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지. 탐구적 정신이란
결코 지금 이대로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것을 만들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태도이며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떤 것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현실 안주주의.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지금도 좋죠. 이런데 늘 옆에서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창의력을 연구하면서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지금보다 좀 더 다르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이런 거를 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적어두라. 찾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오는 그 생각들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다. 멋지죠? 그래서 우리 그때 했잖아요. 적자 생존, 기록. 이것도 시험 문제도 나왔죠. 적자 생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에디슨. 그치? how to do. 투두 리스트.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게 나온 거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 공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렇지? 적어두십시오. 이렇게 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처음에는 모두 미친 생각처럼 보인다. 철학자 화이트헤드. 그다음에 당신이 맞닥뜨린 문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싸구려 잡지를 구독하고 2시간 일찍 직장에 나가 보십시오. 외제차를 운전해 보고 시의회를 참관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요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일을 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 하던 일을 하면 우리가 안 쓰던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막 그 수학과 공부만 열심히 하던 친구가 예술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게 왜냐? 수학과학에 관련된 그 뇌 회로하고 음악이나 미술에 관련된 회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던 머리를 쓰면 머리의 다른 부분을 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맞닥뜨린 문제와 관계도 없는 이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하다. 근데 배는 왜 만드는 거지, 우리? 우리 배를 왜 만들죠? 배를 왜 만드는 거지? 배를 왜 만들지? 그치? 어디를 가려고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보면은 이제 배가 이제 바다에 가면 또 이제 막 암초에 부딪히고, 그치? 그런 거 이제 위험하잖아요. 근데 위험하다고 배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항구에 정박해 두면 배를 만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배가 만들어진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디어가 발전할 때까지는 괴짜다. 마크 트웨인. 여러분들 마크 트웨인을 아시나요? 마크 트웨인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모르세요? 왕자와 거지 이런 동화책 읽으셨나요? 왕자와 거지,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 아, 읽어봤어요? 그거 저자예요. 그거 저자. 그래서 마크 트웨인. 왜냐면 그 작가분들은 되게 상상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발전할 때까지는 어떻게 이제 왕자와 거지 너무 닮은 거지. 옷을 갈아입고 이런 상상력. 이런 거는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는 괴짜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시대를 앞서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지. 그렇지? 마크 트웨인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브레인스토밍의 어원은 무엇인가? 이거 보면 두뇌 플러스 폭풍입니다. 브레인의 스톰, 뇌의 폭풍. 그치? 그래서 두뇌 폭풍, 브레인스톰입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알렉스 오스본. 그래서 요거 필기 하나 합시다. 이분이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분이 자, 우리 또 생각해보기 1. 자, 9주차 수업 시간 생각해보기 1.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겠지? 생각해보기 1. 자, 여러분들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 회사에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회사. 어떤 분야? 구글. 그쵸? 이런 구글 많이 요구하는 회사. 영화 회사. 그치? 그치? 영화 산업. 광고 회사. 그치? 영화 산업, 광고 회사. 그치? 구글. 정보 보안 회사. 그치? 정보를 어떻게 보안할까? 그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보안할까? 그다음에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그다음에 또 광고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하는 뭐 회사 또는 분야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회사, 창의력을 많이 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광고, 영화, 정보 보안, 그다음에 뭐 이런 구글은 뭐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네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산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 기법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모든 회의 시간에 다 같이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 많이 했고 어느 날 그냥 뭐 연구 주제 정할 때도 이걸로 하고 앞으로 뭐 계획 짤 때도 이걸로 하고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치? 뇌에 있는 폭풍.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기 1.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회사, 분야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광고거든, 광고. 그래가지고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분이 그 광고 회사의 임원이셨어요. 그거를 설립하셨어요, 부사장. 그래서 이 광고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BBDO예요. 요거 하나 알아보시다. 이 이름은 그 설립자들의 이름을 토대로 지었습니다. 필기. 설립자들의 이름. 설립자의 이름. 설립자의 이름을 토대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 지었다. 그러면 그 설립자 이름을 토대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 그 지은 사람이 개발한 사고 기법. 이러면 이건 브레인스토밍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BBDO라는 요 이름은 설립회사의 그것이다. 이거지, 이거. 그래서 뭐 BBDO는 브레인 디벨롭먼트 오디세이의 약자이다. OX. 브레인 디벨롭먼트 오디세이의 약자인 X. 이름이에요. 여기서 O가 오스본이에요. 요 앞에는 또 다른 분들이고 네 분이 설립을 했거든. 그래서 원래 두 개의 회사였는데 두 개의 회사가 합한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스 오스본이잖아요. 그래서 BBDO의 이 O가 알렉스 오스본의 O예요. 그쵸? 요거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알렉스 오스본 이분 그래서 많이 나왔죠, 우리. 알렉스 오스본 많이 나온다고 했죠. CPS 때 기억나십니까? CPS일 때 알렉스 오스본 나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것도 필기. 그래서 알렉스 오스본 CPS 개발자 이런 것도 해놔야지. 개발자, 그쵸? 알렉스 오스본 CPS 개발자, 그쵸? CPS 개발자 알렉스 오스본입니다. 그래서 1939년 그 이분이 제시한 회의 방식인데 왜 그랬냐? 광고 회사의 임원이셨는데 광고 회사는 정말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회의에 갔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좀 더 온화한 분위기에서 그치? 자유롭게 온화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회의 그 방식을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브레인스토밍을 제안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Your Creative Power 이런 책도 쓰셨고요. 그다음에 Applied Imagination 이런 책도 내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쵸? 아인슈타인. 요 책에 요것도 나왔다. 요것도 적어놔야지. 요 표지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등장하였다. 그쵸? 그 책에, 그쵸? 아인슈타인이 그 표지, 어플라이드 이미지네이션 그 표지에, 책 표지에 등장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다. 슈타인의 말. 그치?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more, 그치? important than 지식. 이런 것도 나왔다. 이런 거 필기. 그래서 요거 BBDO는 설립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이미지네이션 알렉스 오스본의 그 저서이고요. 그분이 저술한 책이고 거기에 아인슈타인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시지 생각나는 거는 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CPS도 그래서 그걸 했잖아요. 이 문제가 CPS에 적합한 건가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지. 뭐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런 거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좀 계획적이고 이런 거를 할 때는 다시 좀 분석적인 걸 하는 거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이거 권위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수용적이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한다. 그래서 집단적 사고를 위해서 고안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화산의 특징을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뭐 경사가 급하고 요즘 그래서 이 과학 완구에 보면 이런 완구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보면 과학 키트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 보면 화산 키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기본 규칙, 판단을 유보.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비판하지 않는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익히게 됐어요. 옛날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유, 저 사람 좀,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좀 X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X표를 좀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조금만 다르면 X표를 많이 친 거지. 근데 이런 창의력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은 정말 다양하고 비판 금지, 판단 유보, 그다음에 아무리 허황되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더라도 모두 표현한다. 질보다 양, 결합과 개선. 질보다는 양이다. 일단 많이 한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잘 듣고 거기에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규칙, 비판 금지, 판단 유보.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자유분방한 사고, 질보다 양, 결합과 개선. 이런 거 알아야죠. 그렇죠? 요거. 아하. 그래서 요런 그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만 갖춰도 하루의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그, 그 사회생활 하기도 되게 편해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힘들거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왜냐면 학교에 있을 때에는 같은 과를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느낌 이런 게 유사하거든. 근데 사회에 나오면 너무 다양한 거지. 그래서 이제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인식을 하는 거지. 사람은 정말 다를 수 있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 그 뭐냐? 나는 아프리카를 가겠어. 그치? 침팬지 연구를 하겠어.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근데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비판을 금지하고 판단 유보, 자유분방한 사고, 질보다 양, 결합과 개선,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규칙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고 리더, 그쵸? 주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기록하는,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분이 있고 기록하는 분이 또 있어야 돼. 두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보면 그 브레인스토밍 할 때 보면 이제 주재하는 분이 사회를 보시는 분이 있고 기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워밍업을 한번 하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진행하고, 그다음에 일단 많이 아이디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정을 한다. 그러니까 요때는 그냥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일단 많이 브레인스토밍 해놓고 그리고 나서 간추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브레인스토밍. 근데 브레인스토밍도 단점이 있어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장점이 많은 분들도 개선점은 있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단점은 뭘까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 좀 저도 약간 이거 아무리 그 뭐 팀장님께서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조금 그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가 불안하다. 또는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다른 친구들은 이런 말 할 거야.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는 거지. 그다음에 요거 길동이가 잘하네. 난 길동이 의견에 동의. 뭐 이러는 거지. 옆에 친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그냥 사회적 빈둥성 그냥 그냥 옆에 친구가 잘하겠지.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듣거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내 의견을 말하세요. 이게 저는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를 내거나 잘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게 두 개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획일적 사고. 아무래도 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거에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거하고 다른 얘기를 내기보다는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도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자, 우리 그러면 생각해보기. 자, 브레인스토밍으로 해볼 주제 하나 정해봅시다. 우리 지금 교재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화산을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고 싶은 주제 한번 얘기해보세요. 생각해보기 2. 브레인스토밍. 어떤 걸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까요? 브레인스토밍. 뭘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인이 낸 주제로 브레인스토밍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지. 어떤 걸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브레인스토밍 할 주제. 창의적 사고? 좀 더 정교하게.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건가요? 나래 학생? 아, 그럼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창의적 사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좀 더 내가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할 때나,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을 할 때나, 창의력을 어떻게,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방법,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창의력 사고력 개발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래도 수업을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그렇죠.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 그거 중요해요. 그 열린 태도. 그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남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세요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그 느낌, 그다음에 그 취지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는 수단이 글씨를 읽거나 동영상이었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 근데 요즘에 이렇게 경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다가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지?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자, 우리 생각해보기 2, 구주차의 생각해보기 1,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회사,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기 2, 창의력 또는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았다.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구주차가 됐잖아? 책 읽기. 그쵸? 책 읽기. 책을 읽으면서 시야가 넓어지죠. 책을 많이 읽는 분 하면 빌 게이츠가 떠오르네요. 그분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 그치 평가를 의견을 내본다. 그렇죠.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의견을 내본다.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냥 하고 그냥 판단 유보를 특히 리더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게 넓으시더라고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이게 좀 넓으신 분들이 리더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경청하고 저 책을 많이 읽고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잘 해본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았다. 요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브레인 라이팅은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야, 철수가 한마디 하고 길동이 한마디 하고 영수가 한마디 하고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근데 라이팅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는 말을 하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은 말을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글을 쓰는 거야. 롤링 페이퍼처럼. 자, 봅시다. 브레인 라이팅.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은 뭐냐면 독일의 홀리제르가 개발을 한 방법인데 브레인스토밍이 너무 좋아. 1930년대 이거 회사의 그 회의 기법. 가만히 봤더니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내성적인 분들 아무리 뭐 다 아무러 괜찮다고 하지만 평가가 신경 쓰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이에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명이 3개씩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5분 이내에 기입한다. 그래서 635 기법이라고도 불렀다. 6명이 3개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5분 이내에 기입한다. 그래서 635 기법이라도 불렀습니다. 즉 롤링 페이퍼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브레인 스토밍이 좋으세요? 브레인 라이팅이 좋으세요? 이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스토밍은 그냥 둘러 앉아서 말을 하는 거고 얘는 적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브레인 라이팅? 나래.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이게, 스토밍.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스토밍. 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적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그치? 아무래도. 이거는 그럼 누가 했는지 더 잘 모르겠지. 스토밍을 하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영희가 말했네. 오, 순이가 말했네. 이거 알잖아. 근데 라이팅을 하면 더 모르지. 그쵸? 그래서 이런 거지. 자, 여기 이런 거지. 이거를 보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 사진을 보고,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무슨 일이 화산이 터졌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뭐 폭탄이 터졌다. 화산이 터졌다. 뭐 이런 거지. 그걸 그냥 기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적고 또 한 명이 적고 기록을 한다. 자, 브레인 라이팅은 6명이 3개씩 아이디어를 생각해 5분 이내에 기입하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 OX. 브레인 라이팅은 6명이 순서를 정하여 X, 알겠지? 브레인 라이팅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글로 적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지. 어떻게 하면 숙제를 잘해올 수 있을까요? 이러면 한 분이 이 아이디어 3개를 적는 거야. 그러면 옆으로 돌리고 또 분이 또 3개를 적는 거야. 그럼 또 3개를 적고 3개를 적고 3개를 적고 정리해서 해결책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자유분방하게, 비판 금지, 결합과 개선, 다 오케이. 단지 적는다. 이게 차이인 거지. 브레인 라이팅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적고 아이디어를 돌아가면서 적는다. 자, 이거 기발한 휴대폰 액세서리. 그래서 앞으로 휴대폰을 어떻게 하면 액세서리가 좋을까요? 이랬더니 햇빛이 강할 때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햇빛 가리개, 스마트폰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액정 파손 방지 케이스. 이거는 문어 빨판처럼 삼각대 용도 띵띵띵 이게 또 적고 뭐 에어백, 붕어 빨판, 띵띵띵 손에 감쌀 수 있는 케이스. 이거는 아마도 그 휴대폰 회사에서 맨날 회의를 하겠죠. 그쵸?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자, 우리 브레인 라이팅 주제로 한번 정해봅시다. 브레인 라이팅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인 라이팅 종이로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브레인 라이팅 주제 한번 정해봅시다. 생각해보기 3. 브레인 라이팅 주제. 브레인 라이팅 뭘 해보면 좋을까요? 브레인 라이팅 주제 뭐가 좋을까요? 본인이 얘기한 게 채택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겠지. 9주차 수업 시간에 아까 전에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았다. 됐죠? 그다음 브레인 라이팅은 어떤 주제로 해보면 좋을까요? 브레인 라이팅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으면서 아이디어 하기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브레인 라이팅 돌아가면서 적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창의적 사고 수업 개선 방안. 자, 우리 수업 저 의견 들어봅시다. 자, 이러면 이제 브레인 라이팅 이거 이제 돌아가면서 좋습니다. 창의적 사고 수업, 창의적 사고 수업, 창의적 사고 수업 개선 방안, 이런 건 저도 도움이 되니까 방안에 대해서 브레인 라이팅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해보았다. 자, 아이디어 해보세요. 근데 지금 라이팅이 아니니까 스토밍이니까 여러분들 뭐 저희 카톡에 쓰면은 뭐 거기 채팅에 남기면 되겠네요. 창의적 사고 수업의 개선 방안. 무서운데요? 창의적 사고 수업 방법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브레인 라이팅을 해보았다. 자, 아이디어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아이디어. 응. 뭐 저도 들으면서 또 고려를 하고 우리 이제 2학기 후반부 수업에 아이디어 한번 해보세요. 창의적 사고 수업의 개선 방안. 아이디어 해보십시오. 응. 창의적 사고 수업 개선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브레인 라이팅.
채팅에 남겨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전에 스토밍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롤링 페이퍼처럼 적는 거지 원래는. 그쵸? 창의적 사고 수업 생각나는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럴 때 말씀해 보시는 거지. 뭐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기 그러시면. 그쵸? 그래서 어쨌든 9주차 수업 시간에 창의적 사고 수업의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저 같으면 그런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회 현상이나 제가 그걸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동영상은 제가 그 수업 전주 또 오늘까지도 계속 찾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요즘 사회 현상과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의견이지.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의외로 그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스토밍, 그다음에 마인드맵 이런 거를 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툴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나요?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사용하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이게 또 이게 그 브레인 라이팅의 개선 방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늘 여러분들께 어떤 동영상 왜냐면 요즘 시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해서 제가 매일 찾아보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고 GOGL이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에 마인드맵이라고 제가 이제 찾아봤고 오늘 수업이 이제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찾아봐요. 자, 오늘 그럼 또 이런 필기해야 되겠네.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그 무료 온라인 마인드맵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의외로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거 인터넷으로 NET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마인드맵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다. 마인드맵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무료로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이런 필기 해놔야지. 인터넷 검색. 그래서 오늘 인터넷 검색. 그렇죠. 인터넷 검색. 그렇지. 생각해보기 인터넷 검색. 라우터라는 걸 한번 찾아봤죠. 아까 전에 라우터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봤죠. 라우터라는 거 라우터 알겠나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라우터가 뭔지 되셨나요? 알아야지 그런 거. 라우터 컴퓨터에서 라우터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랜시스 클릭에 대해서 인터넷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DNA 이중나선 구조도 밝히셨는데 후반부에는 사람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뇌영상 기법 이런 거가 개발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셨고 앞으로 이런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인터넷 검색 2 인터넷 검색 3은 저기 지금 이제 브레인 라이팅 주제로 창의적 사고 수업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낸 아이디어 뭐냐 이런 거를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늘 그런 걸 찾는데 오늘 오전에 읽어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무료 온라인된 마인드맵이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게 뭐 책을 읽고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마인드맵 해보세요. 이거 복잡한 생각은 그만 AI 마인드맵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마인드맵 프로그램.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는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것 하나로 상상이 현실이 된다. 마인드맵 그리기.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료 마인드맵인데 이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 본인은 이걸로 조기 졸업을 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동영상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로 조기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유튜버신데 이런 거를 써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일단 됐다. 너부터 설득을 시켜라. 내가 동기부여가 됐다. 혹은 내 목표가 참 적당한 크기라서 내가 실행할 수 있겠다. 혹은 이 방법이 잘 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먼저 설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득이라는 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막 확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24년에 목표로 잡은 걸 대충 마인드맵으로 쓴 거예요. 큰 챕터별로 연감 수업 지금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것인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익화 전략은 어떻게 할 거고, 취미생활은 뭘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라이브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하니까 플래너나 다이어리에서 목표를 적는 것보다 제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큰 틀에서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수익 전략이 이 영감수업 유튜브 채널이랑 이런 부분에서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또 마인드맵에서 이따 뭐 제가 기능 설명을 하겠지만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관계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뚜렷하게 확 와닿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한눈에 보이는 것의 장점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진척이 돼가고 있는 건지, 이 진행 상황에서 오류는 없는지, 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나한테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맵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에만 한정 짓는 게 너무 아까운 툴인 것 같아요. 자, 때로는 이 도구가 본질을 압도한다. 사실 마인드맵도 그냥 도구일 뿐이잖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행동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그 목표 자체에 있기 때문에 본질이 당연히 언제나 항상 중요한 거지만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본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인드맵을 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마인드맵이 이제 오늘 오늘 활동지 보셨습니까? 활동지 보셨나요? 오늘 활동지 보셨나요? 오늘 활동지 보셨습니까? 오늘 활동지. 오늘 활동지가 보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오늘 활동지 보시면 뭐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뭐 브레인스토밍도 됐고, 나의 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나의 전공 분야에 대한 마인드맵. 그러니까 마인드맵의 장점이 뭐냐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마인드맵으로 해놓으면 아까 전에 제가 한눈에 무엇이 되는지를 한눈에 보인다는 거야. 한 장 안에. 그러니까 일의 진행 과정을 지금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되니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료로 온라인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제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인 라이팅에 좋은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도 이제 필기하시면 되지.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주제로 창의적 사고 수업의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했죠. 생각해보기 3. 그걸 하는 과정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에 대해서 찾아보았고요. 거기 관련된 동영상도 본 거지. 마인드맵 프로그램 이런 거에 동영상을 봤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 마인드맵의 장점이 뭐냐? 한눈에 어떤 일의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마인드맵을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사선으로 마인드맵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방사선으로. 근데 이거를 방사선으로 그리는 것도 좋은데 좀 위계를 갖고 그리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위계를 갖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위계를 갖고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마인드맵도 좋은 것 같다. 이러면 위계가 잡혀서 좀 더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해본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마음에 그리는 지도인 거지. 그래서 마인드맵 보면은 토니 부전이라는 분이 개발하셨고요. 토니 부전. 그래서 이분은 그 2019년 그때 돌아가셨어요. 토니 부전.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 토니 부전이신데, 그래서 이런 사고 기법을 개발하신 거는 회사의 임원이시거나 심리학자나 교육학자세요. 그 토니 부전이 이제 교육학자고 심리학자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젊을 때 도서관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뇌를 기반으로 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도서관 가서.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그런 책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전이 낙담을 했어요. 나는 그 책이 보고 싶은데 그 책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본인이 읽고 싶던 그 책을 없다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없으면 내가 한번 저술해보자. 그래서 본인이 책을 냅니다. 그게 뭐냐? Use your head.
usual had.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BBC. BBC. BBC가 뭐죠? BBC가 뭐지? 우리는 KBS고 영국의 그 방송사 이름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분이 영국 분이신데 이 책을 낸 다음에 그 영국 그 방송국에서 이분이 시리즈로 나가서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해서 기억을 잘할 것인지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이고 창의력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학자가 되신 거지. 그래서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십시오. 스피드 메모리.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리더. 많은 창의적인 분들은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보잖아요. 그 지도자 하시는 분들은 창의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다 같이 이리로 가자 하는데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그 거기서 그 믿고 다른 분들한테 다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창의력 연구하신 분들은 리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의력, 리더 여기 관광하지. 그 다음에 요거 본인의 이게 누구시냐면 본인이세요. 본인.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해볼 건데 자 이거 누구시냐? 토니 부전입니다. 자신이 만든 사고 기법에 대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신 분. 이 사고 기법이 뭐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자기가 세운 개발한 기법으로 마인드맵입니다. 그런 거 알아야지. 그치? 자신이 개발한 기법. 자신이 개발한 기법으로 자신에 대해서 그 기법으로 자신에 대해서 적용한 거. 그치? 이거는 마인드맵. 적어 놓읍시다.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작가고 교육자고 스포츠맨이고 지성가고 조언자고 그치?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지. 그래서 그럼 토니 부전이 갔던 질문. 배우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죠. 배우는 방법을 이게 이제 고민인 거지. 사고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습 기법은 무엇인가? 창조적 사고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뇌와 마음 이 세 개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내가 깨달았어. 그거를 전하는 것이 마인드맵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연구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께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것이 그 마인드맵이었던 거지. 그죠? 아, 멋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석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한 거지.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럼 그 도서관에 가서 뭘 하냐면 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갔더니 이런 뇌를 기반으로 이런 책을 얻고 뇌의 그 구조와 기능책이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해봤더니 뉴런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학교에서 친숙한데 이 단어가 19세기 후반에 이름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뉴런이 너무 조그만하거든. 조그만하기 때문에 아예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안 지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가 보여야 이름을 지어주지. 너무 작아서 현미경이 좋아지기 전에는 안 보였던 거지. 그래서 뉴런인데 힘줄 밧줄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기에 특수화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그래서 신경세포체, 그치? 신경세포체 여기에 핵과 세포질, 세포 내 소기관이 신경세포체에 있습니다. 가지돌기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이고요. 축삭돌기는 이거는 이제 자극이 가는 거지. 그쵸? 뉴런입니다. 그다음 골지와 카할. 그래서 이분이 염색 기법을 개발해요. 골지. 그래서 우리 그 생물 시간에 골지체 들어보셨나요? 생물 시간에 골지체 들어보셨습니까? 골지체. 생물 시간에 골지체.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그거 발견하신 분이 골지예요. 생물 시간 이건 필기.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 발견하신 분. 소기관에 하나 발견하신 분. 누구? 골지체. 이분이 염색 기법을 개발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은색 염색을 하면 바탕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야. 노랗게 보이면 신경세포 이런 게 검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골지가 이런 그 염색 기법을 개발했고 이분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자현미경이 없기 때문에 세포가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이분은 망상처럼 이어져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카알은 골지가 개발한 염색 기법으로 뇌의 여러 곳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 이게 카알이 그린 거예요.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잘 봐라.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다르지 않냐?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세포다. 지금은 현미경 그 성능이 좋지 않아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현미경이 나오면 1번과 2번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카알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런주의라고 합니다. 뇌는 뉴런을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뉴런은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골지는 이어져 있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가 맞는지 몰랐어요. 근데 전자현미경이 개발돼서 카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알을 뇌과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그래서 이 당시에 1906년에 이 두 분이 같이 노벨상을 타는 거야. 왜냐하면 뉴런이라는 거를 이분들이 관찰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했어도 그 투명하게 보이는데 골지가 염색 기법을 개발해서 신경세포가 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염색 기법을 개발했고 카알은 여러 곳을 이렇게 관찰을 한 거지. 그래서 두 분에게 공통으로 노벨상이 수여가 됐고, 그래서 노벨상 시상식에서도 골지는 야, 신경세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신호 전달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니? 카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다 연결돼 있어. 망상 이론이야. 그리고 카알은 아니야. 지금은 그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좋은 현미경이 나오면 얘네들 사이는 정말로 떨어져 있을 거야. 왜? 모양이 다르지 않니? 이런 거지. 근데 결국은 카알이 맞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 신경세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 밝혀지게 됐고, 그러면 떨어진 것 사이에 신호 전달이 어떻게 되냐? 화학 물질이 있더라.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그 화학적 메신저.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레비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개구리하고 두꺼비를 그 심장을 분리해가지고 이런 영양 성분에다가 이렇게 수액에다 갖다 집어 넣은 거지. 집어 넣고 나서 이걸 뺀 거예요. 빼고 나서 다른 심장 이렇게 갖다 집어 넣으면 얘가 막 움직인다는 거야. 신기하죠? 그게 그럼 왜 그러냐? 이걸 담갔을 때 여기서 뭔가 물질이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지고 나면 눈에 안 보이는 그 물질이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가 작동을 한다는 거지. 즉, 눈에 보이지는 잘 않지만 화학적인 메신저가 존재하고 그 메신저에 의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밝힌 것이고, 그래서 최초로 밝힌 거 아세틸콜린, 오토 레비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쵸?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세틸콜린, 운동신경 말단, 아세틸콜린, 요걸 발견하신 거지. 그럼 또 다른 분들이 뭐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오토레비,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발견하십니다. 심장 근육,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있더라. 분비가 되더라. 요거 발견하신 분 오토레비입니다. 레비. 그 다음에 요분은 시상하부, 그치, 뇌하수체, 갑상샘.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생물 시간에. 시상하부에서 신호가 가면 요 신호를 받아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더라. 그래서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는 요 기관의 이름 뭐죠? 시상하부에 블루베리만한 크기로 매달려 있는 거.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는 요 부분의 명칭 무엇일까요?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는 거. 요 부분의 명칭. 그쵸? 그치. 뇌하수체.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많은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얘가 홀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시상하부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얘가 작동을 하더라.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와서, 그치? TRH가 나오면 얘가 뇌하수체에 자극을 주면 뇌하수체에서 TSH가 나오고, 그러면 TSH의 자극을 받아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더라. 즉 뇌하수체 홀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뇌하수체가 작동하더라. 이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TRH 이걸 밝힌 거지. TRH가 나오더라. 그래서 77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TRH, TSH, 티록신 이런 거는 다 노벨상 수상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상자들을 배우면 교과서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수상자는 생략하고 과학적인 원리만 배우는 거지. 그쵸? 기우맨과 셸리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77년. 많은 것들이 밝혀져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매달려 있는 거지.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는 내분비 기관. 그 다음에 변연계, 해마편도체 시상하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시상하부,
여기 뇌하수체 블루베리만한 크기 많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근데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얘가 홀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시상하부의 영향을 받더라. 이게 된 거지. 그래서 기우맨과 셸리. 그래서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매달려 있고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후엽은 뭐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전엽은 그치? 성장 호르몬, 그쵸? 난소, 단소 자극, 고환 자극, 부신 자극, 갑상선 자극. 그래서 쭉 거지.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매달려 있고 얘가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치? 그래서 다른 거를 다 자극을 시키는데 홀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시상하부의 영향을 받더라. 신비로운 거지. 그럼 얘가 어딨냐? 우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요 천장 이거 뒷부분 뻥 뚫린 것 같은데 그 윗부분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요 윗부분 여기 뇌하수체 요거 알아둡시다. 뇌하수체 됐지? 그 다음 반구 뇌량이라는 게 있고 뇌량, 교량, 뇌량 뇌를 연결하는 다리 오른쪽과 왼쪽 스페리 오른쪽과 왼쪽 뇌 그쵸? 거기가 뇌량이 절단된 환자 여기서 사진에서 보면 이 부분인 거지. 여기가 뇌량인 거지. 뇌량 이렇게 된 거지. 뇌량이 뭐냐? 축삭이야. 축삭. 신경세포체 축삭의 다발. 축삭의 다발. 뇌량 이렇게 있는 거지. 뇌량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편도체. 그 다음에 여기가 해마. 그 다음에 여기가 후각. 그래서 후각이 굉장히 감정에 민감하다. 왜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향기로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냄새가 나쁘면 기분이 나쁘고 왜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후각.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작업 기억이 뭐냐? 이게 뭐냐면 제로백은 X가 나오면 클릭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X가 나오면 클릭하세요. 원백은 뭐냐면 앞에 거랑 같으면 클릭하세요.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R 클릭. RM 클릭하면 안 되지. MX 아니고 XM 아니고 CQ CM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클릭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랑 같으면 클릭. 투백은 뭐냐면 앞에랑 같으면 클릭. 앞에 이거 앞에 요렇게 두 개가 같으면 클릭. 그 다음에 요렇게 같으면 클릭. 그럼 요거 어때요? 요거 클릭하나요? 안 하나요? 앞에 요거의 앞에가 투백. 앞에 클릭하나요? 안 하나요? 요때 M일 때 클릭하나요? 안 하나요? 앞에 클릭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요. 요럴 때 클릭. 쓰리백은 뭐냐면 앞에. 그러면 여기서 앞에 아니죠. M도 가면 앞에 아니죠. C 가면 앞에 아니죠. Q 가면 앞에 아니죠. F 가면 앞에 아니죠. 여기 볼까요? 앞에 어떠신가요? 이 C일 때 앞에 쓰리백 클릭하나요? 안 하나요? C일 때 앞에 합니다. 자, 여러분 제로백부터 쓰리백 어느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제로백, 원백, 투백, 쓰리백. 쓰리백이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서 머리를 찍은 거예요. 제로백 할 때, 원백 할 때, 투백, 쓰리백 할 때 했더니 제로백, 원백, 투백, 쓰리백 할 때 이 브로카 영역 왼쪽 44번, 45번에 활동성이 높게 나오더래요. 44번, 45번에 활동성이 높게 나오더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 RR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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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이거 저는 원백까지는 하겠어요. 투백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 제로백, 원백, 투백 할수록 이쪽 부분이 활동성이 높아지더래요. 그래서 언어는 왼쪽. 그쵸?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로백 X이면 클릭하세요. 앞에가 나오면 클릭하세요. 앞에가 나오면 클릭하세요. 앞에가 나오면 클릭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원백, 투백, 쓰리백으로 하면 여기 브로카 영역에서 활동성을 보여요. 왼쪽이잖아요. 왼쪽. 그래서 스페리가 왼쪽에 언어 기능이 있다고 그랬고 브로카도 왼쪽이라고 했는데 뇌영상 연구도 해보니까 언어로 뭔가를 기억할 때 왼쪽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왼쪽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보여준 다음에 요거 잠시 지난 다음에 얘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요거의
색깔과 위치가 모양이 같으면 클릭하는 거야. 자, 요것이 요 앞에서 요 빨강색 동그라미가 요 위치에 있었나요? 요거를 보여준 다음에 잠시 인터벌을 둬요. 그 다음에 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제시된 게 요 앞에서 요 색깔의 요 모양이 요 위치에 있었나요? 어떤가요? 있었나요? 클릭하나요? 요 앞에 요 색깔의 요 모양이 요 위치에 있었습니까? 맞나요? 클릭하나요? 그치. 근데 요거를 늘려가는 거야. 여기선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보라색 이런 걸 개수를 늘려가는 거야. 개수를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럼 어때? 개수가 늘어날수록 어려워지겠지. 이런 거를 했더니 이때는 그 두정엽에서 활동성을 보이더래요. 그리고 오른쪽의 활동성이 높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언어는 왼쪽, 도형은 오른쪽. 이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가만히 봤더니 아, 이제 토니 부장이 그걸 본 거야. 아, 좌뇌는 언어, 우뇌는 도형. 근데 봐봐. 우리가 학교 수업할 때 주로 언어로 말을 하잖아. 그리고 언어로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아, 그럼 우리가 언어만 쓰면 우리 머리에 반밖에 활용을 안 하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형을 좀 써야지, 그림을 좀 써야지 다른 뇌를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마인드 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떠올리죠. 그 다음에 그걸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더 잘 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수업 준비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종이에다가 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마인드맵을 해요. 머릿속으로 오늘 수업할 주제 이런 거를 마인드맵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정리가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마인드맵 중심 이미지를 표현한다. 여기 보면 이집트에 대한 피라미드, 그다음에 주가지는 두껍게, 그다음에 부가지는 얇게. 자, 마인드맵을 그릴 때 주가지는 부가지보다 얇게 그린다. OX. 마인드맵을 그릴 때 주가지는 그치, X. 알겠지? 주가지를 더 두껍게 그린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 주가지를 더 두껍게 그린다. 이런 거지. 중심 이미지를 넣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마인드맵입니다. 중심 이미지를 넣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심이 있으면 온라인에서도 이거 무료로 많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해보시면 스케줄 짜는데. 그러니까 마인드맵의 장점은 한눈에 들어온다. 있잖아요. 이렇게 리더가 될수록 이거 다음에 뭐가 해야 되고 투두 리스트, 에디슨 그거 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그 연결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요거 신나는 휴가, 이미지, 선글라스, 그러면 숙소,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 비용, 교통편, 목적 이런 거를 이미지를 주로 한다. 그다음에 주가지는 두껍게, 부가지는 얇게, 그쵸? 또 부가지는 더 얇게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주가지, 부가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기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브레인스토밍, 그쵸? 그다음 브레인 라이팅, 그다음에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은 뭐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네 번째, 생각해보기 네 번째. 마인드맵, 뭘로 해보면 좋을까요? 마인드맵, 뭐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기억력이 잘 되겠지. 뭐에 대해서 마인드맵? 무엇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해보면 좋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마인드맵? 방학 때 할 거? 나. 좋습니다. 방학 때 할 건 나. 이건 뭐 우리가 할 주제도 되니까 나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오늘 할 거랑 똑같죠? 이걸로 이제 해봐도 되지. 그러면 나의 성격은 어떻고 이거 오늘 주제에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활동지에 오늘 그 활동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나의 전공 여기 있네. 여기 나 자신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 되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해보시고 그리고 기타.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기 네 번째 마인드맵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보자고 하였다.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보자고 하였다. 그치?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보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한 마인드맵 해봅시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봅시다 라고 하셨다.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나 자신에 대한 마인드맵. 그다음에 이거 속성 열거법은
그냥 이게 무언가의 속성을 열거하는 거지. 그래서 크로포드라는 분이 하셨고 어떤 거의 모양, 크기, 색깔, 특성 이런 걸 쭉 쭉 나열한 다음에 이걸 수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산이란 손에 들고 다니고 비 올 때 필요하고 방수가 되고 모양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걸 쭉 적는 거야. 쭉 적은 다음에 꼭 손으로 들고 다녀야 돼? 물건에나 몸에 부착시키면 안 돼? 비가 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아, 꼭 기능을 추가할 수는 없을까?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될까? 그래서 우산이라는 것은 손으로 들고 다니고 비 올 때 필요하고 방수가 되고 모양 일정 이런 걸 쭉 적은 다음에 이거를 조합해서 새로운 거를 하는 거야. 가방에 달린 우산, 꽃 모양이나 네모 모양으로 만든 우산 이래가지고 양산과 우산을 동시에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우산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그치? 속성 열거법, 색다른 용도법 이거는 TTCT에도 있는 거지. TTCT에도 있는 거 필기 이런 거 해놔야지. 색다른 용도법 TTCT에도 있는 것이다. TTCT에도 있는 기법 색다른 용도법. 그래가지고 거기 마분지 상자 있잖아요. 색다른 용도법 필기 색다른 용도법 TTCT에도 있다. 거기서는 마분지 상자 우유가게 뭐 여기 다양한 용도 색다른 용도법 미래 지향성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렇지? 미래에 어떤 유형의 놀이기구를 가지게 될까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것도 하나. 과거의 뇌는 어디 부위라고 그랬죠? 우리의 머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종합된 게 우리의 뇌라고 그랬어요. 동영상 기억나세요? 과거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 그 동물에게 공격당한 그걸 기억하는 거. 그치? 변형계. 그치? 그거는 과거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우리의 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갖추고 있대잖아. 과거의 변형계는 과거를 기억하는 게 그게 과거라는 거야. 그리고 뇌관과 간뇌는 현재. 나를 유지시켜주는 게 현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대뇌 피질, 이거는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겠잖아요. 우리 동물이니까 과거에 맹수한테 물렸던 기억, 이거는 변형계에 저장을 하고, 현재 나의 그 뇌관과 간뇌, 이거는 현재고,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대뇌 피질이라는 거. 이런 거 필기해놔야지. 그치? 우리의 머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 이거 동영상 여러분들 그래서 일찍 들어오셔서 동영상도 잘 보세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면 우주도시를 상상해 봅시다. 이런 거 있죠. 우주도시. 이런 거 상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각이랑이에요. 각이랑. 시각과 청각과 촉감 이런 게 다 모이는 부분. 그렇지? 모이는 부분. 그 다음에 운동 영역. 여기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정보로 들어온 것은 각이랑. 그렇죠? 각이랑과 여기 운동 영역. 이렇게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고 해마여비랑. 그래서 요거. 그래서 미래 지향성. 그래서 우주도시를 상상해 봅시다. 그치? 우주도시를 상상해 봅시다. 이럴 때 보면 각이랑 부분, 각이랑, 그 다음에 운동 영역, 그 다음에 요거 해마 옆에 있는 이랑 이런 부분이 미래 지향성 할 때 상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필기 하나. 알파고 개발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지? 알파고 개발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지? 알파고 개발한 분. 알파고 개발한 분이 누구시죠? 알파고 개발한 분이 누구지? 알파고 개발한 분. 알파고 개발하신 분.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알파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연구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하나 찾아볼까요? 여기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그 맥과이는 저기 도와주신 분이고 그 핫서비스 기억나세요? 그래도 우리 AI 요즘 나오니까 알파고 이거 구글 그죠? 그래서 핫서비스 그쵸? 이분이잖아요 이분? 핫서비스 그렇잖아요 이거 핫서비스 노벨 화학상도 타셨죠 그쵸? 딥마인드 이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했는데 생애 이렇게 됐고 이 연구 딥마인드 여담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의 그 박사학위 주제가 뭐였냐? 상상력을 연구하셨어요. 상상력. 이게 보시면 이분이 .gogl이다. 핫사비스 상상력
연구, 해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마. 해마, 기억. 저는 뇌가, 여기 있네, 핫서비스. 이게 뭐지? 기억의 의시가, 여기 있네. 이거. 기억, 의시, 디지털.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 기억, 미키, AI 시대. 이제는 고대 철학자. 이제는 핫서비스.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요. 해마가 뇌에서 기억을 관장한다고 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억뿐 아니라 상상을 담당하는 부분도 바로 해마다. 이거예요. 해마. 미래를 상상하는 거.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드미스 핫사비스 박사과정 중에 상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마가 손상된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성된 그룹을 나눠 아름다운 바닷가에 누워있는 그 다양한 전시품이 가득한 그 다양한 박물관에 왔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대조군과 달리 해마가 손상된 사람들은 가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억과 상상이 일부 동일한 신경 메커니즘을 공유한다. 이거를 그 핫서비스가 제안했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구글의 그 딥마인드 알파고 개발하신 분이 상상이라는 것은 기억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거 그런 거 그냥 그냥 우연인 거 아닌가요? 되게 그러잖아요. 아니, 저 친구는 되게 상상력이 좋은 애라고 하면 그런 건 그냥 우연 아닌가요? 뭐 우주도시를 상상해보고 이런 거 그냥 우연이죠 하는데 뭔가 아는 게 있고 그게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그치?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이미지를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는 거지 이게. 이런 데서 기억을 기반으로 해마엽이랑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각이랑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모이는 여기서 기억을 연합을 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그리는 것 그것이 상상이다. 멋지죠? 그러니까 상상력도 그냥 우수한 분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상상력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키울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넣어놓고 잘 인출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인출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전에 마인드맵 이런 걸 가지고 인출을 자꾸 연습을 하자는 거지. 멋지죠? 하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거 그쵸? 그래서 요거 핫사비스 그치? 이분이 해마가 상상력에 관여한다를 연구하셨다. 이거 이제 필기해놔야지. 그래서 이거 상상력에 관여한다. 이렇게 된 거지. 미래 지향성. 요거. 그래서 오늘 브레인스토밍 광고회사 알렉스 오스본 브레인 라이팅 글로 쓰는 것이다. 마인드맵 교육학자 심리학자. 그렇죠? 요거 그래서 요즘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기타 뭐 속성도 열거해 보고 색다른 용도도 생각해 보고 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게 다 우리의 머리를 향상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보니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지. 책을 읽을 때는 뭔가 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책을 덮고서 그냥 잠자기 전에 이럴 때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활동지를 계속 하잖아요. 그치? 지금 이렇게 활동지에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는 이제 활동지에다 한 종이에다 하겠지. 근데 이 수업이 마친 다음에 뭐 종이에다 하셔도 좋은데, 그치? 적기를 잘하셔도 좋은데, 그냥 길 가다가도 하고, 잠자다가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남아있다는 거지. 멋지죠? 자, 오늘 활동지 하나 골라보세요.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요거 브레인 라이팅 하나 봅시다. 이거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하나 골라서 하시고. 간다 가자 워크숍 간다 야 뭐 찍어 박대리 날씨 좋고 물 좋고 워크숍 가자 좋아 이 스멜 워크숍 오니까 참 좋아 예 축구 가면 뭐 하시게요? 박대리 왜 새삼스럽게 그러냐 워크샵 오면 당연히 족구지 족구 후에 시원한 맥주 한잔 죽이잖아 저희 일정 빡빡해요.
참, 알아. 장사 한두 번 하니? 어? 다 할 거 해. 아이디어 뽑아낼 거 뽑아내고, 저녁에 사장님 오기 전에 우리 다 할 수 있어. 살살 가자고. 아우. 박대리, 다 했냐? 사장님. 질레트 파워 온. 피부 압력을 줄이고 미세 진동으로 자극 없이 파워 온. 따가움 오프. I'm off to work.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나는 끄다. 이래서. 이렇게 한글로 생각한 순간 생각이 많아지고 바로 영어가 돼. 야! 허씨! 야! 혁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라 그랬더니 몇 개야? 아씨! 6개 됐냐? 아씨, 양이 좀 많아야지. 뭐야, 씨, 칼퇴. 짬밥이요? 좀 아이디어도 좀 구체적으로 길게. 사람 성질 알면서, 사장님 오실 때는 어떡하고. 나 미치겠네. 아이쿠, 참. 곰 팀장님 지금 워크샵 오셔가지고요. 지금 놀기 바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했다가 뭐 혁신 아이디어 워크샵 뭐 이런 주제로 하셨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자주 쓰시는 이런 포스트잇을 쓰셔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뽑아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화들짝 이제 놀란 거죠. 왜 그러냐? 뭐 직전에 보셨지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한 5개에서 6개밖에 없었고요. 개수가 아주 적었죠. 그리고 포스트잇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으면 이해라도 쉬웠는데 단순하게 글자만 딱딱 적혀 있어서 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디어, 의견을 도출하는 툴,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 있다면 브레인스토밍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무임승차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누군가는 계속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서 누군가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전원의 의견이 나오지 않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요. 또 하나의 단점은 또 직전에 보셨다시피 의견이 아주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협동, 뭐 칼퇴 이런 식으로만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을 보고 그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은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잘 운영이 되면 또 직전에 보신 것처럼 운영이 잘못되면 아주 그 아이디어 풀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극복한 아이디어 발상법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명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브레인, 우리들의 뇌, 그 다음에 라이팅,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나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직접 써본다, 이런 형태입니다. 소위 이런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저와 함께 브레인 라이팅 기법 제가 한번 간단하고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미리 이 종이를 만들어 놨어요. 작은 A4 사이즈도 되지만 조금 더 큰 종이에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의 개수는 아이디어를 내는 참석자 수의 수만큼 하시면 됩니다. 참석자 수가 6분이다 그러면 6장을 준비를 하시고요. 뭐 4분이다 그럼 4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뭐 자 같은 거를 딱 대서 이런 표를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그리고 1, 2, 3이라고 이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전 미리 이제 사람들 이름을 쭉 써놨는데 맨 위에 자기 본인, 뭐 곰팀장이시면 곰팀장의 이름, 뭐 빡대리면 빡대리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릴게요. 내 스스로가 이런 양식들을 그냥 한 장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맨 위에 각자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딱 준비하고 계시면 브레인 라이팅의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죠? 이 상태로 모두 다 뭐 앉아 계실 거니까 대부분 앉아서 딱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 그러면 그 워크샵의 주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곰 팀장님 회사의 그날 워크숍의 주제는 회사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 회사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어떤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있을까? 이걸 그렇지. 그래서 오늘 그래서 끝날 때 본 요 동영상 주제는 뭐죠? 여러분들. 끝날 때 본 요 동영상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그치,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이 창의적 사고 기법, 브레인스토밍 광고 회사 임원, 브레인 라이팅, 글로 적는다. 마인드맵, 요거 그 온라인 앱 그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저 교육자이자 심리학자. 이렇게 세 가지 사고 기법 누가 개발했고, 그쵸? 어떤 취지로 개발했는가? 이런 거를 알면 좀 더 마음이 와닿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개발하신 분들이 왜 개발했냐? 머리에 그 신경세포, 그쵸? 마인드맵이 꼭 신경세포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마인드맵 그 그린 걸 보면 신경세포 같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신경세포 모양 닮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끄시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끄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안녕. 녹화는 중지.